국립현충원 33묘역에 잠들어 있는 고 임춘수 소령. 51년 7월 2일 양구전투에서 전사했다. 딸은 백발의 할머니가 됐지만 지금도 멋쟁이 아버지 고 임춘수 소령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오실 때는 그 집차로 오시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들어오시면서 제 이름을 먼저 불러오시니까. 정전 협상 진행 중에 계속된 고지 탈환전에서 고 임춘수 소령이 소속된 7사단은 양구 지역에서 밤낮으로 치열하게 싸웠다. 일단 저 함흥까지 가셨었어요. 그런데 일사 후퇴하면서 내려오시는 중에 중공군이 이제 투입되니까 이제 후퇴를 할 때 오시다가 그 양구나 이런 쪽이 제일 전투가 치열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적군이 차지했다. 하루는 우리가 차지했다. 하여튼 14번을 그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막내가 100일이 지났을 무렵 찍은 사남매의 사진. 전사하던 순간 임소령은 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전선에서 보낸 임소령의 편지에는 이 사진을 받았을 당시의 기쁨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편의 안부와 편지 2통과 어여쁜 어린애들 사진은 잘 받았어. 당장에 가지고 다니며 보여주고 칭찬을 받는 동시에 막 큰소리치며 자랑했죠. 원래 잘생긴 놈들이긴 하지만 사진도 잘 되었으며 각각의 표정이 근사하오. 전쟁터의 용맹한 지휘관도 아들, 딸 사진 앞에서는 이내 자상한 아버지로 돌아갔던 것이다. 다정했던 아버지는 편지지 마지막 장에 경포대와 대관령의 풍경을 그려보냈다. 전쟁이 끝나고 가족과 함께 그곳에 가는 상상. 그 달콤한 순간은 전쟁터에서의 유일한 안식이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식구를 차에 태우고 내가 운전하고 이곳에 안내하겠소. 물론 카메라도 가지고 와서 찍어야죠. 두 늙은이 정답게. 시어터는 철이놈이 눌러주겠지? 그때는 버젓한 중학생일 테니까. 옥자는 시집을 갔을까? 진아놈 제가 찍겠다고 또 땡깡 놓을 테지? 모든 게 꿈만 같소. 꿈에서라도 좀 그래봤으면 오죽이나 행복할까. 야속하게도 꿈도 안 꾸니 답답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쪽잠도 사치인지라 꿈조차 꿀 수 없는 형편. 죽거나 살거나 빨리 끝이나 냈으면 속 시원하겠소.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의 걸음이 될 것이니. 38선은 수삼차 넘었다 또 나왔다 합니다. 매일과 같이 짬만 있으면 애들 사진 꺼내놓고 쳐다보죠. 이번에 38선 진지에서 교대하고 있으면서 사진을 내놓고 애들에게 말하듯이 구경시켜주다가 우스움도 받았죠. 애들 보고 싶어 못 견디겠소. 내내 유쾌하던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남매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토해내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채 전사했다. 서울 현충원 장군묘역. 권영만 씨 형제가 이곳을 찾았다. 횡성지구에서 전사한 아버지 고 권태순 대령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라운드업 작전이라 해가지고 거의 인민 중공군 약 1개 군에 해당되는 그 병력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와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1951년 2월 중공군 6개 사단과 국군 유엔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강원도 횡성지구 전투. 이 전투에서 1만 3천여 명의 아군이 전사했다.
횡성 전투에 참가한 권태순 대령은 30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아들 영만 씨와 영상 씨의 나이는 12살, 7살에 불과했다. 이제 전쟁으로 갈 때 그때 아버님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전부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래가지고 집차에서 내려서 한 번씩 안아주시고 갔는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다가는 아주 그 전쟁의 심각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아이들 잘 키워라.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두 형제는 마지막으로 안겼던 아버지의 크고 따뜻했던 그 품을 기억하고 있다. 형제는 전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냈던 편지 한 장을 간직해왔다. 마지막 그 집에 보내온 편지인데 횡성지구 전투.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적혀? 수리한 필체로 적어 내려간 편지는 그가 전사하기 3일 전에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영만 모앞 흘러가는 세월은 언간 봄날을 바라며 북진하는 차제에 오늘은 중앙전선에서 소식을 듣사와간에 모두들 편안하며 아이들도 성성무탈하다니 일편 반가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난세를 극복하여 주시기를 특히 바라는 바임. 아무쪼록 양심에 가책 없는 여성의 본분을 존숙하기를 바라며 멀지 않은 날에 고향을 바라듯이 강릉도 제3 함락된다고 하오니 희망의 고향 산천을 봄꽃과 같이 만나도록 고대하시오. 중앙전선에서 권대령.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조바심이 묻어나는 편지를 받아든 아내. 아내 역시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놓지 않았던 남편, 그리고 남편의 무사 안녕만을 바랐던 아내. 하지만 전쟁 1년 만에 권태순 대령은 가족의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다. 호위병의 얘기에 의하면은 중공군의 비행기 공습이 있자 모두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올라가 보니까는 전사가 돼 있었다. 아내는 어린 삼형제와 함께 전쟁통에 남겨졌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한 통의 편지는 그녀를 강인한 어머니로 만들었다. 어머님은 자식들을 잘 키우라는 그런 아버지의 당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의 바람대로 아들들을 훌륭히 키워낸 아내는 50년 만에 그리운 남편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른 살 젊은 남편과 꽃같던 아내를 갈라놓았던 전쟁. 젊은 부부는 봄꽃같이 만나자던 그 절절한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애국심, 그리고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이 한 줄 한 줄의 기록이 대한민국에는 역사가 되고 가족들에게는 살아갈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6.25 전쟁 62주년을 맞아 전해드린 특집 통일전망대, 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그게 여기 담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그 자기 부대잖아, 그것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참 불적인, 내 생각에는 뭐 누구나 다 애국자지만 우리 아버지는 애국자였던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보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건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참 자상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감회가 깊고, 저는 이것을
갑오로 가지고 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